자, 오늘 무리수와 실수 페이지가 16이죠? 자, 무리수랑 실수 파트에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체계를 좀 배우고 싶은 거야. 숫자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실제 우리가 배우는 것들. 자, 실수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렇게 쓸까? 수체계. 자, 수체계. 수체계는 이제 실수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실수라는 것 안에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 그게 유리수라는 것과 무리수라는 걸로 나누죠. 유리수라는 것과 무리수라는 걸로 나누는데, 자, 유리수 안을 또 우리가 이렇게 쪼개서 볼 건데 뭐가 있냐면 정수라는 애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존재하는 거지. 그러면 이 정수 안에 우리가 또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그래놓고서 이 양의 정수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걸 자연수라고 얘기했었던 거지. 그러면 이제 유리수라는 것과 무리수라는 것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 유리수와 무리수의 구분은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소수를 가지고 하지. 그러면 이 소수라고 하는 애가 두 가지잖아요. 무슨 소수가 있고 유한소수라는 것이 있고 무한소수라는 것이 있잖아. 근데 무한소수 안에 우리가 중2 때 했던 거지, 중2 과정 하면서 순환소수라는 것이 존재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래서 요거 말이 너무 기니까, 이 말이 너무 길어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비순환소수라고 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유한소수랑 순환소수를 우리가 어디로 구별지요? 유리수라고 구별을 지었을 때 무리수라는 거는 얘네들, 이제 순환하지 않는 비순환소수 우리는 이제부터 무리수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애가 누가 있어? 파이가 있었죠. 파이. 뭐 이제 배운 게 뭐 있어? 루트라는 기호를 사용하는 것들은 다 무리수가 되는 거죠. 근호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수들, 근호를 이용해야만 하는 숫자들은 다 이제 뭐가 되는 거라고? 무리수라고 읽는 거고 비순환 소수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예를 들어서 파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은 뭐냐면 3.141592 땡땡땡 가고 있는 거죠. 파이라고 하는 숫자는. 근데 이 숫자를 갖다가 지금 뭘 어떻게 좀 쪼개보고 싶냐면 이거를 3 더하기 0.141592라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럼 이렇게 써놓고 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아, 얘도 하나의 뭐야? 숫자야, 숫자. 이런 것도 하나의 숫자인데 그 숫자에, 자, 이쪽 부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쪽 부분 우리가 정수 부분이라고 해요. 그럼 뒤쪽에 이루어져 있는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애들을 소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무리수라는 숫자는 결국에 무슨 부분과 무슨 부분을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이루어져 있다는 건데,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모든 실수는, 자, 수의 표현이라고 얘기할게. 모든 실수 n이라고 얘기할게요. 모든 실수 n이라는 것은 우리가 n 플러스 알파의 꼴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다 n은 정수고요. 네. 죄송해요. 네. 체크하는 거 안 다 왔습니다. 또 편집해야 돼.
아, 자, n은 정수고요. 알파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소수라고 불러. 근데 이 소수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0보다 크거나 같고 알파는 1보다 작은 숫자야.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지. 뭐 예를 들면 이런 숫자들도 예를 들면은 뭐 2.5라고 하는 애도 우리가 2 더하기 0.5라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3이라고 하는 13이라고 하는 숫자 볼까? 13도 그냥 13 더하기 0이라고 써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럼 루트 2 같은 애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 루트 2라고 하는 애는 1.414 땡땡땡땡 가고 있는 이런 애들인데 그 녀석들을 갖다 표현할 때 1 더하기 0.414 땡땡땡땡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근데 얘네들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이 뒤로 어떤 숫자가 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지. 이 뒤로 어떤 숫자가 오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편리하게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표가 있어. 이런 무리수들을 조금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이 뒤에 뭐가 올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들을 매번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소숫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버리는 소숫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만들어 놓은 거 갖다 뭐라고 하냐면 제곱근표라고 그래. 이러한 무리수들을 갖다가 좀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의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셋째 자리까지만 나타내는 표죠. 그래서 우리가 제곱근표가 이렇게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너희들 책에 지금 보면은 1.0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보면은 1.0, 1.1 1.2, 1.3 뭐 땡땡땡 갈 거고요. 여기서 0, 1, 2,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숫자 하나만 봤을 때 얘가 의미하는 건 루트 1.12가 가지는 값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가지는 값이 뭐라고 하면 루트 1.12, 루트 1.12라고 하는 애를 뭐 1.12라고 하는 애를 지금 뭐라고 하면 1.058 얘를 약 1.058로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이걸 가지고 제곱근의 값들을 결정 지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뭐 딱히 어려운 건 없지? 그지? 자, 이런 제곱근 표현하는 건 뭐라고요? 그냥 제곱근의 값들을 좀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하나의 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또 무리수라는 것도 하나의 실수잖아. 실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잖아요. 무리수라고 하는 애가. 그럼 우리가 실수를 갖다가 표현을 할 건데 실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수직선상에서 우리가 올려놓고 얘기할 수도 있지. 수직선에서. 자, 그러면 네 번째. 자, 네 번째. 무리수를 수직선에서 나타내. 근데 이걸 어떻게 나타내냐고 이걸 막 고민한 거야. 아니 얘도 숫자니까 수직선 위에 올려놔야 되는 거지. 수직선이라는 거는 실수로 채워지는 거야. 실수로 채워지는 직선이야. 실수로 완전히 메울 수 있는 직선이 수직선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수직선 위에다가 저 무리수라는 것도 내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할지를 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아니 고민하다가 어떤 걸 발견한 사람이 아씨 어떻게 하지 하다가 똥 매려서 그냥 화장실에 똥 싸러 갔는데
아니 걔도 사람이니까 똥 매릴 수 있잖아. 똥 매려서 얘가 이제 화장실에 똥을 싸러 갔다? 변기에 앉았어. 변기에 앉았는데 화장실 바닥을 봤어. 화장실 바닥을 봤는데 이렇게 생긴 거지. 화장실 바닥이 이렇게 생겼대. 화장실 타일이 이렇게 생기는 타일 본 적 있지 않니? 이렇게 생겨먹은 타일 본 적 있지 않아? 그래서 이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너의 한 변기를 내가 1이라고 하면 여기도 1이라고 하면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가 돼? 2짜리가 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얼마짜리가 돼요? 2짜리가 되죠. 그러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현재 4짜리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는 그럼 얼마가 되겠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노란 색깔의 그림으로 나와져 있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이 4짜리에 대해서 절반이 될 거니까 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2가 되면 너의 한 변 길이는 어떻게 측정해야겠니? 근데 내가 너의 한 변 길이가 얼마인지를 몰라서 너를 네모라고 하면 네모를 제곱했더니 얼마야? 2가 되네. 그럼 네모가 나타낼 수 있는 건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이제 쓸 수 있는데 네모라고 하는 애는 반드시 도형이라서 0보다 큰 수죠? 그러니까 너 한 변 길이가 얼마야? 루트 2네?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니? 여기까진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냐? 수직선에다가 얘를 갖다 싹 올려본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나고 있는 이 점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0이라고 한다면 여기 얘 한 변 길이가 1자니까 이 변 길이가 지금 여기 점의 좌표는 1이 되겠지. 수직선상에서. 그럼 0을 기준으로 얘는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도형을 이렇게 내렸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이렇게 내렸어. 그럼 여기에 찍히는 지점이 바로 뭐라고 쓸 수 있어? 루트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길이를 똑같이 재서 움직인 거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돼? 그러면 이걸 반대쪽으로 내리면 어떻게 되겠니? 이쪽으로 이 길이와 같은 길이만큼이 움직이는 거니까. 얘는 지금 같은 길이만큼이 된 거니까 이 지점의 위치는 루트 2는 루트 2야. 거리상으로 루트 2인데 0보다 작은 쪽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 근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방법으로 뭘 쓸 수 있냐면 그냥 똑같이 수직선상에서 자, 여기를 0이라고 둘게요. 여기를 0이라고 두고 지금 여기 한 칸 길이가 1짜리인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어. 한 변 길이가 1짜리인 정사각형이야. 그때 내가 여기서 대각선을 이렇게 싹 그어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인데 얘가 지금 직각삼각형이 나오지. 아니 이쪽에 보이고 있는 노란 색깔 너는 직각삼각형이고 직각삼각형의 한 변 길이가 1짜리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는데 이 빗변의 길이를 뭐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내가 이 변 길이가 뭔지 몰라서 네모라고 했을 때 네모를 제곱한 값이 1 제곱한 거 더하기 1 제곱한 거잖아. 그러면 네모의 제곱이 얼마가 되니까? 2가 되니까 따라서 여기서 네모도 얼마라고 쓸 수 있어? 루트 2라고 이렇게 길이를 계산할 수 있지. 똑같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찍히는 점이 얼마? 루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자, 이렇게 증명을 하겠다는 건데, 자, 그러면 세 번째, 내가 하고 싶은 세 번째는, 자, 세 번째, 자주 나오는 숫자. 자주 나오는 숫자들이야. 어떤 숫자들이 자주 나오냐? 첫 번째 했던 것처럼 루트 2짜리. 한변 길이가 1짜리인 정사각형 안에서 생기는 이 대각선의 길이는 아까 전에 보여줬지? 루트 2짜리. 그럼 칸수를 좀 바꿀게. 칸수를 지금 몇 칸짜리 안에서 만든 거냐면 4칸짜리야. 그럼 칸수를 좀 바꿀게요. 아홉 칸짜리야. 아홉 칸짜리 안에서 대각선을 이렇게 만들었다 치자. 정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아까 전에 처음에 했던 대로 한번 해볼게. 얘는 넓이가 지금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짜리잖아요. 전체 넓이가 9짜리고요. 저 안에 들어가 있는 노란 색깔 하나를 보기 위해서 요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선택해. 직사각형 요 두 개는 넓이가 지금 2짜리지. 한변 길이 1짜리니까 1 했으니까 2짜리야. 그럼 거기에서 이 노란 색깔 하나에 이 녀석의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 1짜리가 되는 거지. 그 1짜리가 몇 개 나와?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고 가운데 넓이까지 다 더하면 얘 전체 넓이가 지금 5짜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너의 한변 길이는 얼마짜리가 되는 거야? 아, 루트 5짜리가 되는 거네. 루트 5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하나만 더 해볼까 이제? 자, 지금 내가 해주는 애들은 되게 자주 나오는 숫자들이거든. 네 칸짜리지. 총 16칸 안에 들어가 있는 정사각형.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서 생기는 이 직각 삼각형 하나의 넓이는 얼마짜리가 돼? 2분의 3짜리. 그럼 2분의 3짜리가 총 몇 개 생길 거냐면 4개가 생기겠죠. 하나, 둘, 셋, 4개. 그럼 얘가 4개짜리가 되니까 얼마냐니? 여기가 6일 거고 요 안쪽에 생기는 요 녀석의 넓이가 4짜리니까 전체 넓이가 얘는 10짜리가 되는 거지. 그럼 너의 전체 넓이가 10짜리라는 뜻은 너 한변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루트 10짜리가 되겠다. 여기까지는 이해돼? 이렇게 우리가 수직선에다 나타낼 수 있고, 그럼 수직선에다 나타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작아요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5번째 실수의 대소 판별. 지난 시간에 이제 무리수에 대해서 대소 비교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자, 각각 루트를 씌워주거나 아니면 제곱을 시켜서 처리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루트가 하나만 있는 애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 루트 2 플러스 1이야. 얘가 있고 2가 있어. 누가 더 커? 보기가 힘들지. 루트 2라고 하는 애는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거기다 1까지 더했으니까 얘가 정확히 얼마인지 내가 나타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 그러니까 이러한 녀석들의 대소비교를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소비교를 할 건데, 우리가 실수를 대소비교하는 방법은 전체 3가지가 있어. 3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뭔가를 대소비교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빼기. 자, 빼기를 이용하겠다. 자, 이렇게 쓸게요. 임의의 실수 A, B에 대하여 임의의 실수 A, B, 그러니까 모든 실수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자, A에서 B라는 숫자를 빼. 자, 그 녀석이 0보다 크면 A와 B 중에서는 A가 더 큰 거야. A에서 B를 빼. 그 녀석이 0이 된다면 A와 B는 서로 같은 숫자가 돼. A에서 B를 뺐을 때 0보다 작아. 그러면 A와 B 중에선 B가 더 큰 수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내가 써준 숫자 다시 한번 볼게. 루트 2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랑 2라는 애가 있지. 그러면 얘가 됐든 둘 중에 하나를 갖고 기준을 잡고 얘네들을 빼라고. 그럼 얘네들을 빼면 어떻게 되니? 루트 2에서 빼기 1이 되죠. 그러면 사실상 루트 2라고 하는 숫자는 누구보다 큰 수냐면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은 수지. 얘가 1보다는 큰데 루트 4보다 작을 거니까 결국은 1보다 큰데 2보다 작은 수잖아. 근데 각각 빼기 1씩을 해주는 거야. 여기도 빼기 1, 여기도 빼기 1. 그렇게 했더니 얘는 0보다는 큰 수고요. 루트 2-1이 1보다 작은 수니까 이 숫자 자체가 양수지.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그럼 너가 양수라는 뜻은, 자, 여기서 이제 얘를 싹 넘기면 여기가 2가 되죠. 얘가 더 크다는 거. 대조비교하는 방법 알겠어? 여기까지는 됐니? 자, 첫 번째, 빼기를 이용하는 거. 두 번째, 이건 책에 안 나오는 거라서 그냥 해주는 거야. 이거 내가 오늘 해주는 이 대소비교는 너희들이 평생 쓸 거예요. 평생 쓸 거예요. 고3 때까지 쓰겠죠. 자, 두 번째, 제곱의 차를 이용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임의의 실수 A, B. 근데 여기서 좀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 있냐면 A, B 모두 양수여야 돼. 이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이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 자, 어떻게 하니? A의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빼면 그게 0보다 크다면 A와 B 중엔 A가 더 크다는 거야. 자, A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뺐을 때 얘가 0이면 A와 B 중에 서로 같은 거고요. A 제곱에서 B 제곱을 뺐을 때 0보다 작다면 이때는 뒤에 거 B가 더 크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좀 얘기를 하자면, 너네들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루트 3이 커요, 2가 커요에 대해서 우리 얘기할 때 그냥 보는 게 불편하잖아. 그냥 대소비교하는 게 불편해서 제곱하는 방법 알려줬지. 그런 상태에서 얘를 빼라고.
그러면 이거 제곱하면 3일 거고 요거 제곱하면 4가 되니까 얘가 0보다 작은 숫자죠. 자, 그렇게 된다면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큰 수가 되는 거라고? 루트 3과 2 중에선 얘가 더 큰 수가 되는 거지. 사실 이 내용이 지난 시간에 그냥 양수라는 얘기가 좀 빠져 있어서 그래서 너희들이 나중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들어갔을 때 부동호반을 바뀌는 것까지 고민했었는데 얘네들이 모두 양수라면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돼.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자, 세 번째. B를 이용하는 방법. 자, B를 이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자, B분의 A라고 하는 두 숫자의 B를 자, 여전히 전제 조건은 똑같아요. 모든 실수예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를 누구랑 비교하냐면 1이랑 비교해요. 자, 요렇게 되면 A가 B보다 큰 거야. 자, 요렇게 된다면 A와 B는 서로 같은 수고요. B분의 A가 0보다 작으면 A와 B 중에선 B가 더 큰 거야. 그러면 이런 녀석들은 언제 쓰니? 이거 처음 봤지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본 적 있어? 처음 보지? 기가 막히지? 너희들의 수준을 올려주기 위해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겠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 볼게. 2에 20제곱이 있어. 3에 30제곱이 있어. 누가 더 크니? 좀 그런가? 2에 이렇게 놓을까? 좀 애매하게. 여기에 15제곱 10제곱 이렇게 놓을게. 누가 더 크니? 알기 힘들지? 2를 20번 곱할 수는 없잖아. 3을 10번 곱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좀 되게 뭔가 애매하잖아. 2를 20번 곱한 게 클까? 3을 10번 곱한 게 클까에 대해서 뭔가 좀 애매하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나눠버려. 자, 3의 10제곱분에 2의 20제곱을 나눠버려.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우리 지수법칙에서 3의 10제곱 2의 제곱의 10제곱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걸 3분의 4의 전체 10제곱으로 봐도 되지 않아?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그러면 내가 3분의 4의 전체 10제곱과 1을 비교할 건데 왜 1이냐면 1을 10번 곱해도 똑같이 1이지. 그러면 지수를 날리고 너와 너의 대소 비교 중에 얘가 더 크지 않아? 그럼 얘가 더 크다는 건 얘가 더 크다는 거야. 부등호 방향 따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2를 20번 곱한 게 3을 10번 곱한 거보다 크다고. 내가 굳이 이걸 3을 10번 곱해보고 2를 20번 곱해보지 않아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개념 설명 여기까지.